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태 변호사 이 왜곡 보도라면서 굉장히 날을 많이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증 얘기를 꺼내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관련 발언 들어보고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 모르시다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부도덕한 행동이죠. 운전면허에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직접 경찰청장이 발급해줬다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 결이 도지사의 어떤 방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결재 사안과는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결을 넘어서 사실은 저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억지죠, 억지. 저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증이라는 건 그냥 제가 가서 검사 받고 뭐 적당한 수준의 운전 실력이 있으면 발급이 되는 건데 경기도 입장에서 방북 비용, 방북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그 부지사가 일을 직접 진행해요. 그거를 도지사가 모르게 진행을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공문서에 내가 결제한 문서를 검찰이 들이대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건 정결권이 있는데 저 운전면허증을 경찰청장이 어떻게 다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를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잖아요. 결국엔 재판부가 마지막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이렇게 친필 써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에서 검찰로 인해서 잘못됐다, 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친필 서신을 내고 발표하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워낙 오락가락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도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전면허증하고 경기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 중요한 결재 문서를 나는 몰랐다? 말이 되나요? 저건 순 억지고요. 이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내가 사인한 게 맞아요. 나는 그때 알고 있어요라는 증거에 대한 자백만 없을 뿐이지 저는 재반 증거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균태 전 고검장입니다. 지금 변호사로 나왔는데 운전면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가 여론에 좀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어제 이 인터뷰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양쪽 다 지금 여론에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로 쉽게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과 수석을 했던 특히 초기에 대변인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굉장히 강한 유엔 차원의 압박과 제재 이런 것들이 막 실행이 되고 있던 차원인데 아무리 지방정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북 사업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렇게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도지사가 저기에 공문서를 꾸며 사인하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저것이.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황상 그것이 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사인을 해놓고 나는 제 모르는 일이다라고 잡아떼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그런 국가적 분위기였는데 지방정부도 똑같았을 거거든요. 중앙정부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지방정부가 저런 일을 합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중간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어떤 개인적 독특한 스타일에 우리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화부지사라는 어떤 중책을 맡았는데 상황은 압박과 제재가 심해서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개인적 욕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상황이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각자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저것은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 황당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 지방정부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다른 진영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색된 국면에서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방북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권 주자로서 더 본인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무리했다라는 측면을 또 바라보는 측면도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무리를 해서 그런 공을 세우고 싶은 생각에 무엇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그 도정을 총괄 책임지기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아무리 개인이 욕심이 앞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정황상 그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